네, 오늘 탄핵 선고일을 맞아 정치 맛집 특집편 준비했습니다.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특별 손님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세 분 모셨는데요. 여기 세 분 오늘 기분 비슷하시죠? 김 의원님. 못 됐어 아직. 아니 진심으로 같은 기분에서 출발하나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아이고 우리 저 1호 당원인 대통령이 벌써 우리 예. 두 번째 탄핵을 당한 거기 때문에 물론입니다. 그럼 이번에 가슴이 아프시겠죠. 뭐 하여튼 그러나 당연히 당원으로서 가슴이 예, 아프고 예. 아니요, 그 부분은 물론 뭐 가슴 예. 아프신데 그래도 어떤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 자체는 국민의 한 분으로서 뭐 저는 예. 오늘 판결로서 이제 우리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 한 고비를 넘겼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헌법재판소가 다 아시다시피 예. 이 정치 재판이에요. 예. 거기는 대통령과 대법원장과 여야에 의해서 각각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분들이 예.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 하지만 그분들이 서로의 정파적 이해는 다르지만 예. 동등하게 갖고 있는 것은 헌법적 질서를 우리는 그렇습니다. 지킨다라는 예. 그런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8대 0으로 오늘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얘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그 우리가 수호해야 될 가치와 기준이 예. 무엇이냐, 거기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건 어디까지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준 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게 만약에 8대 0이 아니고 한 6대 2나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됐으면 예. 그러면 아마 길거리의 시위, 양쪽의 시위도 네. 더욱 격화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기각이 됐든 혹은 그것이 인용이 됐든 예. 헌법재판관 8명의 모두 일치된 결론이 내려졌다는 것은 더 이상 그와 관련돼서 불필요한 논쟁, 소모적 논쟁을 할 근거 이런 것들이 사라졌다는 예. 측면에서, 그런 면에서 저는 헌법재판소가 그 이름값에 예. 그 피라는 거기에 마땅한 그런 역할을 했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김종익 최고위원님 뭐 정확히 나머지 분들하고 생각이 같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예. 자꾸 나를 끌어들어가려고. 아니 저는 워낙 어떤 상식적인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부승찬 의원님 유일하게 현역 의원이신데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예. 과연 이게 저는 법조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 법의 기반은 결국 상식이죠. 예.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예. 상식. 근데 이제 과장이 너무 지난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과연 상식이 통할까?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예. 비상계엄도 이제 예. 초현실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구속 예. 취소도 초현실적이었고, 그렇습니다. 예.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언론의 역할이 예.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게 예. 전혀 달랐거든요. 예. 뭐냐면 기각이다, 각하다, 예. 뭐 이 논리 싸움에 언론이 편승하는. 예. 그래서 어떤 국민들에게 길라잡이가 되는 게 아니라 예. 언론이 이제 편승해서 예. 정파적 싸움을 유도하는 예. 이런 모습 속에서 예. 헌법재판소의 존재 가치에 예.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부 의원님도 불안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왜 안 불안합니까? 진짜요. 예. 문현배 소장이 읽을 때 예. 첫 마디를 읽을 때요, 가슴이 진짜 쿵쾅쿵쾅. 아 그래요. 예. 그 마이크를 통해서 나갈까 마지막까지 절대적 확신은 없으셨군요. 아니 그렇죠. 예. 예. 아니 상식으로는 예, 그렇죠. 8대 0이죠. 예. 이걸 그러나 누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아느냐 뭐 이런 예, 것들. 그래서 전례가 아까 예. 전례를 얘기한 예. 게 초현실적인 일이 예. 두 번이나 발생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 이게 과연 우리의 사법부를 예. 믿을 수 있나? 예. 사법 기능을 믿을 수 있나? 네. 뭐 이런 생각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죠. 예. 그걸 이성적으로 몇 분 만에 좀 안심을 하셨습니까? 시작되고. 저는 일단은 이게 적법한 절차를 거쳤냐 예.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때 이 예. 워딩 자체로는 예. 그 다음, 네. 그래서 이제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 이제 위헌적이냐 위법적이냐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중대성을 따지고 그 다음에 이제 주문으로 갔기 때문에 위헌 위법성을 따질 때 그때 좀 안심이 됐어요. 그때. 예. 예. 그때 많은 탄식이 나왔습니다. 박 의원님 언제 안심하셨습니까? 아니 저는 그
법조인들 세 분하고 같이 방송을 했는데 예. 오전에요. 발표할 때. 이분들이 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유를 먼저 읽으면은 전원일치. 예. 주문을 먼저 읽으면 그렇습니다. 의견이 엇갈린 예, 거다. 예. 근데 이유를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전원일치구나 일단. 전원일치면 기각이나 각하일 리는 예.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안심하면서 예. 그러나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한국말은. 지금 이제 부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중대성 여부에 대해서 낭독할 때는 거의 이제 누구나 짐작할 수 있었잖아요. 예. 이제 전원일치 이견 없는 인용으로 가는구나. 저는 굉장한 안도감이 들었어요. 예. 사실 그 동안에 평의가 길어지는 걸 놓고서 네. 여러 억측과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 뭐 루머 막 이런 것들이 돌았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마저도 예. 정치적으로 오염된 거 아니냐. 예. 이게 진영 논리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조차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그 얘기들까지 많이 돌아왔는데 어쨌든 우리 헌법소의 최후 보루로서 예. 헌법재판소가 그런 정치적인 오해 억측 이런 거에 휘둘리지 예. 않고 법과 사실에 기초해서 또 높은 어떤 직업 윤리를 가지고서 헌법소의 책무를 다하고 있구나 이걸 이제 오늘 목격하면서 굉장한 안도감이 들었고. 그러니까 제가 웬만한 일에 감동을 잘 안 받아요. 제가 약간 T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까? 예. 근데 오늘 그 결정문을 굉장히 간결하고 그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요 평범한 예. 문구지만 굉장히 견고하잖아요. 예. 그러면서도 이제 설득력을 상당히 그렇습니다. 주는 네. 그 낭독문을 들으면서 상당한 감동을 예. 받았어요. 그래서 우셨습니까 혹시? 그건 아닌데 예. 판결문도 저렇게 쓸 수 있구나라는 예. 거에 그렇습니다. 새삼 굉장히 예. 놀랬고 저건 일종의 우리 민주주의의 교과서 같은 단지 이제 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판결문을 넘어서서 예. 거기 보면 그 후반부에 그런 내용이 예. 나와요. 결국 의회 권력과 대통령 권력이 예. 충돌하는 데 있어서 이게 누구 일방의 책임이라고 얘기할 예. 수 없고 예. 이게 우리 민주주의 원리 속에 예. 어떻게 조화롭게 예. 어떻게 규범적으로 서로 간에 말하자면 이 협력해야 되는 거 예.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거는 어쨌든 우리 헌법에 대한 해석을 넘어서서 그렇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한번 밑줄 그으면서 읽어봐야 돼. 그런 굉장히 이 참고할 만한 대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피청구인 측 주장에 대해 아주 정갈한 논리적 반박이었어요. 보면 이렇게 그렇죠. 알아듣기 쉬운, 아주 정갈하게 또 흥분하지도 않고 용어가 어렵지도 않고요. 조갑재 대기자가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아마 이번 판결은 예. 그 100년도 안 되는 민주주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에서 아마 마그나 칼타 같은 역할을 예. 할 것이다. 예. 대원장처럼 우리가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지켜야 될 기준과 틀 이런 것들을 이 가름하는 그런 문장들이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기대를 하시던데 예. 결과적으로 보면 그 조갑재 선배님이 예. 한 얘기가 예측이 맞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명문이란 어떤 지금 뭐 이게 다 끝나고 나니까 근데 그동안은 뭐 불안하니까요. 다들 불안하니까 뭐 보수적 성향의 어떤 분은 어떻고 뭐 이런 얘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온갖 찌라시가 그 밭글이라고 해서 기자들 사이에 온갖 글들이 다 예. 돌았는데 사실상은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어떤 언론을 비난할 수만은 없는 부분이 불안하니까요. 뭐 다들 불안해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불안하다 그래서 가짜뉴스 돌리면 됩니까? 참나. 아니 돌리진 않았죠. 뭐냐면 아니. 분석이 이러이러한 왜냐하면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을 자유롭게 하실 수 없는 게요. 세 분 물론 명문입니다. 근데 그 문장을 쓰기 위해서만 이렇게까지 밀렸다는 해석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아니 근데 그 꼭 예. 그렇지만도 않은 게 예.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돌이켜 보면 아 왜 이렇게 30일이 넘도록 38일 예. 뭐 이렇게 넘도록 가냐. 예. 딴 때는 뭐 2주에 하고 뭐 예. 이랬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 이게 과거와는 확실히 상황이 달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때는 한덕수 대행이 예. 총리 대통령 대행이 탄핵당하는 사태는 없잖아요. 예. 거기다 또 줄탄핵이 이루어져서 감사원장과 뭐 나머지 검사들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해서 예. 4명에 대한 또 그 탄핵 심판도 있었어야 되고 예. 중간에 또 대통령이 구속 취소라는 조치를 해서 다시 나오지를 않나. 예. 그다음에 거기다가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고법 판결이 있었을 거예요. 예. 있은 것이고 또 어저께 같은 경우 4월 2일 경우에는 4월 2일이었죠. 선거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정들을 쭉 고려해 보면 야 이거 우리가 괜히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일정들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물론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예. 고민을 할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이게 이제 들어요. 결과적 해석인데 지금 우리 김 선배 말씀하시는 게
근데 이제 정영식 재판관이 예. 처음 재판 시작하면서 대통령 탄핵 사건이 중대하기 때문에 네.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그랬죠. 하겠다. 예. 근데 그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일찍 나오겠구나 결과가 예. 이렇게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다가 변론이 생각보다 일찍 종결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예. 더 시간을 끌고 싶어했지만은 그렇게 안 됐고 예. 변론을 이렇게 종결하는 걸 보면서 한 2주 어간에 나오지 않겠냐 예. 전례로 봤을 예. 때. 근데 이게 이제 길어지니까 그때부터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뭐 5대3 되드락에 걸렸다 예. 이런 얘기까지 여러 개 얘기들이 나왔는데 심지어는 헌법재판관들 개개인에 대해서 약간은 좀 인신공격적인 예. 이런 발언들까지 예. 뭐 정치권에서도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런 건 조금 이제 우리가 되돌아보고 그런데요. 지금 성찰해야 될것 같아요. 사후적으로 봐도요. 오늘 헌법재판 그 결정문이요. 너무나 어떤 세부 항목에까지 거의 완벽하게 어떤 동의를 한 하나의 한 사람이 작성한 같은 결론문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 정도로 마음이 일치했다면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이유는 다른 게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어떤 추정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시기에 대한 정치적 타협이라고 보여지는 예. 게 왜냐하면 예. 박근혜 때는 뭐 85대 여론 예. 자체가 85대 14. 예. 근데 여기는 막 박빙으로 간 때도 많았잖아요. 그러면 이 분열된 이 상황을 어떻게 헌법재판소가 정리해 줄 예. 것인가. 이거에 대한 책임감이 상당히 강했다고밖에는 저는 평가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진짜로 위기가 있었을 가능성 중간에 그건 지금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전혀 없다고 예. 봐요. 이게 예. 위기가 있었다면 이런 판결문이 그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후적으로 보면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정리해 줘야 될 것은 결국 헌법재판소만 남아 있다라는 예.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분열을 최소화하는 거, 예. 이 갈등을 최소화하는 거, 그리고 사회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언제냐.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예. 대표의 2심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예.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는 게 헌법재판소의 소임이다. 예. 이런 재판관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거 외에는 부위원님이 그 말씀하시는데요. 예. 저도 그 과정에서 한번 굉장히 위기감을 느껴서 네. 제 직업이 기자니까지 취재하기 위해서 몇 분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굉장히 막 비상벨 울리고 난리 났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예. 큰일 났다 그런 아니, 분들 많았어요. 아니 실제로 예. 재판 연구관으로 일하셨던 분들이나 예. 이런 분들도 이거 좀 이상 기류가 흐른다. 예. 왜냐하면 전례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의견들을 예. 전문가들이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의견을 내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더더 위기감을 느끼잖아요. 예. 근데 이제 실제 평의에서 예. 이제 어떤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고민과 토론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좀 흐르면은 예. 얘기가 나올 그럼 겁니다. 나오겠죠. 왜 이렇게 예. 늦어졌는지. 아직은 뭐 그런 예. 얘기들이 안 나오는데 근데 오늘 결정문을 보고서 든 생각은 수기에 수기를 거듭하면서 예. 수용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예. 이 완벽한 결정문을 만들기 노력했다. 요거 하나만 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부위원님 말씀하셨던 정무적으로 시기 선택 예. 이것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어느 시점에 이걸 얘기하는지도 수용성에 굉장한 예. 영향을 미쳐요. 예. 근데 재보궐선거 앞두고 한다. 이러면 헌법재판소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또 예. 난리 날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다 고려됐을 거라고 보고. 저는 지금 하나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의도를 했다면 정말 탁월한 선택 하나는 맨 처음에는 말입니다. 인용이 분명하니까 민주당 쪽에서 빨리 해라 그랬잖아요. 네. 그 나중에 불안하니까 각하가 비슷하니까 국힘 쪽에서 빨리 해라 그랬단 말입니다. 양쪽 다 빨리 하라 양쪽 그럴 때. 다 빨리 하라 그럴 때 했단 말입니다. 이건 만약 의도했다면 굉장한 정치적인 아이, 그건 아니었을 것이고요. 왜냐면 할 말이 뭐 있습니까? 지금 빨리 하라 그렇게 그랬는데. 예. 근데 이거 주심 재판관이 정영식 재판관이고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잖아요. 예. 그분이 작성한 거잖아요. 드래프트를 합니다. 네. 유심 읽기는 재판관이 드래프트를 해요. 문영배 재판관이 하시고. 예. 그 권한 대행이 소장 권한 대행이 하셨지만 예. 쓰기는 정영식 재판관이 썼단 말이에요. 예. 가장 보수적이라고 생각되는 재판관이 쓴 예. 거고 가장 진보적인 재판관이라는 분이 읽으신 예.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이제 별로 없는 거겠죠. 예. 그런 면에서 이런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근거 같은 것들을 제시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근데 있습니다. 제가 농담만 말씀드렸지만 지금 막판에 가서는 이쪽에서 빨리 하라고 이쪽에서 빨리 하라고 그러니까 시비가 없잖아요. 근데 당신들 둘 다 빨리 하라 그러지 않았느냐.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렇게 됐죠. 그게 의도했던 거라면 정말 그건 신의 정치입니다, 거의. 대한민국에 그런 정치적 천재는 없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안도감 예.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보면 뭐 정치권도 그렇고 예. 사회 전체가 예. 이게 이제 너무 이 진영론이 예. 강해지고 이른바 사회 어른 라인이 없어졌잖아요. 예. 근데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무슨 연세가 많아서가 아니라 이게 뭔가 그런 진영을 초월해서 우리 사회가 공통으로 추구해야 될 그런 예. 통합적인 가치 그게 헌법이잖아요. 그거에 충실한 그런 해석을 내리는 그 라인이 아직은 남아 있구나. 이게 저한테 굉장한 안도감과 위로를 줬어요. 오늘 그렇습니다. 보면서. 예. 정말 며칠 전까지 헌법재판소 그 존폐론이 나오다가 그랬죠. 오늘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헌법 마지막 보루로 등극했습니다. 아니, 증명한 겁니다. 예. 헌법재판소가 예,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정치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는데요. 김 의원님, 네. 정치 시간이 시작되죠? 시작되죠. 예. 어떻게 됩니까, 여당은? 여당 아니, 아닙니다. 아니죠. 여당이 아닌가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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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네. 아니니까. 근데 대행? 예. 아닙니다. 여당 대행은 되나요? 구여당. 아니, 구여당. 일단은 예. 그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불리한 예. 상황에서 정치적 그 지형을 맡고 있는 건 뭐 예. 분명하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1호 당원인 대통령이 그 파면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이나 위헌성이 입증된 것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귀책 사유가 저희한테 있는 게 분명할 예. 것이고, 그 다음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월요일이면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 대표를 그만두시고, 예. 그 다음에 뭐 대선으로 달려가실 채비를 갖추시는 모양인데, 네. 뭐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일단 당분간은 약간 좀 냉각기를 가져야 되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준비나 이런 것들도 좀 뒤처지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는 좀 어려워요. 예. 어렵고 또 지금 내부에서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싸고 완전히 4분 오열됐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손가락질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예. 이것들이 어떻게 치유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도 쉽지 않은 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긴 한데요. 예.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완전히 낙담하고 좌절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도 흠결 없는 후보는 아니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 이번에 그 비상계엄 이후에 보여줬던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처를 많이 입으신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뭐 고등법원의 2심 재판에 대한 예. 반발 심리도 중산층에서 중도층에서 꽤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호남에서 선거 치렀을 때 예. 조국 혁신당에서 최초로 예. 기초위원회 당선됐잖아요. 예.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에도 의원입니다. 담양 예. 군수니까. 근데 그런 건 봐도 이게 이 호남 지역에서도 이렇게 뭐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과거처럼 일방적이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뭐 이재명 후보도 뭐 후보라고 생각돼요. 저희는 아마 예. 다른 분들이 맞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후보가 돼서 나오시면 거기에 생명력도 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예. 역동성이나 이런 것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점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 보시기엔 여당의 경우 최종 후보는 누구 대 누구의 싸움입니까? 저희요? 예. 김문수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하고 싸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원희룡 후보는 왜 안 되는 건가요?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원희룡 후보는 왜 김문수 후보랑 비슷한 노선을 더한 노선을 걸었는데 왜 약간 당원들이 그런가요?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예.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예. 그 경선을 하면서 예. 대표 경선을 하면서 너무나 상처를 많이 입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때 당시에 예. 뭐 엄청난 상처를 입었고 예. 또 이번에 뭐 운이 없는 건지 뭔지 모르지만 이번에 부산 교육감 선거에도 나가서 전한길 씨하고 같이 뭐 예배 맞아요. 보고 막 예. 그랬잖아요. 예. 소년보 목사하고. 근데 그 대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문수 장관은 더하면 더한 행위를 많이 했었는데 옛날에. 그건 옛날이잖아요. 옛날이라서. 많이 잊었어요. 그런가요? 요즘 젊은이들은 김문수 장관을 정치 신인으로 봅니다. 이분들 기억이 없어요. 2030들 기억에. 김문수 장관이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그래요? 점잖고 포지션을 잘 잡은 거죠. 자, 야당 얘기, 그렇죠. 여당이 아니면 야당도 야당이 아닌가요? 야당인가? 어떻게 돼야 되나요, 용어가 진짜? 여야가 정당입니다, 그냥. 정당인가요? 예. 그럼 제일 여야가 정당. 없어졌으니까. 제일 정당이 돼버리신 거죠? 예. 예. 하여튼 지금 국민의힘에서는요. 지금 객관적으로 조기 대선은 불리하다는 건 뭐 객관적 사실이고요.
그것도 많이 불리하다는 게 객관적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박 의원님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뭐 좀 그래도 붙어보려면 모드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획기적인 모드 전환이요. 가능하십니까? 보시기.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이 예. 그 길거리를 쏟아져 나갔던 예. 이유는 뭐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기본적으로 야, 왜 우리 당 대통령만 이렇게 계속 예. 그 탄핵을 당해야 돼? 이거 너무 억울해.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짓말도 많았더만. 과장된 것도 예. 많았더만. 예. 뭐 대표적인 게 무슨 뭐 최순실이 돈을 뭐 몇백조를 해외로 예. 빼돌렸다는 등, 예. 뭐 대통령이 거기서 구술했다는 예. 등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예. 비아그라가 발견됐다는 등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격 모독적인 발언들이 있었는데 예. 다 사실이 아닌 걸로 나중에 밝혀지니까 거기에 대한 분노감 같은 거. 예. 이번에도 그런 거 비슷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예. 있는 거고. 그 두 번째는 야 그래도 이재명 대표한테 상납하는 건 난 그런 받아들일 수가 없어. 예. 라는 그런 거부감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가짜 뉴스. 예. 이게 부정선거가 확실히 있었어라든가 뭐 예.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합쳐져서 그래서 이제 길거리를 쏟아져 나왔던 네. 거잖아요. 근데 그게 상당 부분은 이제 이번 그 판결로 통해서 예. 이렇게 분위기가 확 바뀌어진 것 같은 느낌이 네. 들어요. 그렇게 네.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 산에 눈이 확 덮여 있을 네. 때 그 온 산에 그 눈을 빗자루로 쓸어서 없앨 수는 없어요. 예. 근데 그걸 바꾸려면 어떻게 돼? 그걸 없애려면 어떻게 되냐? 온도가 올라가면 예. 한강물을 얼음을 그냥 깰 수는 없는 거고 예. 온도가 올라가 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얼음이 녹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분위기가 확 바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예. 당장 이제 어떻게 하면은 임박한 대선에서 우리가 이 대선을 치를 수 있을 예. 것이냐. 사실 전화도 많이 와요 저한테도. 예. 여러 명이 전화 와서 뭐 야 이제 우리는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 조금 태도가 바뀌는 거. 그 중에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엄청나게 욕을 많이 하던 분들 중에서도 또 전화 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이게 마치 온도가 올라가서 한강의 얼음이 녹듯이 좀 분위기가 좀 바뀌겠구나라는 예.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님 보시기에도 가능한 일입니까? 어떤? 저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예. 아니 뭐 선배님께 죄송하지만 왜 그러냐면 예. 결국은 지금 박근혜 때는 예. 단 하루 만에 탄핵 하루 만에 이제 경선위원회도 꾸리고 예. 뭔가 하겠다라는 게 좀 있었거든요. 네.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조차 네. 정리를 못 하고 있잖아요. 네. 정리를 못 할 거고 저는 앞으로도 못 할 거로 네.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대선이 목표가 아니고 지금 당권을 누가 잡느냐 네. 이게 중요한 목표를 갖고 있거든요. 예.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객관적인 사실이라며요. 이게 어렵다라는 건 예. 객관적인 사실이라면 이 당권을 어떻게 지느냐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럼 당권을 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윤석열로 몰려있는 에너지를 그대로 안고 가는 방법밖에 예. 없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전환을 시킨다. 예. 뭐 이렇게 산에 눈이 덮여서 온도가 올라가면 된다 예. 하지만 예.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그래도 대선에서 예. 뭐 이재명 대표께서 약점을 갖고 있다. 예.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토 예. 세력들도 많다. 예. 이렇게 봐서 난 해보겠다. 예. 국민의힘에서 이런 입장이라면 결국은 지금 탄핵된 대통령을 예.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최대한 빨리 수습할 것인가 하는 건데 이 정광훈 세력과 소년보 세력들 예. 이런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예. 이거를 과연 정당 차원에서 예. 이거를 당 차원에서 끊어낼 수 있느냐 예. 이게 중요한 건데 예. 저는 끌어내기가 상당히 어렵다. 예. 예. 이미 고착화가 돼서 예. 어렵다. 예. 예. 당내에서는 그런데 잠깐만 예, 보충을 말씀하시죠. 드리면 그 지금 오늘 탄핵 그 심판 그 판결이 내려졌을 예. 때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심정이었을까? 아마 두 가지였을 거예요. 하나는 예. 분노, 예. 하나는 공포. 예. 그렇겠죠? 예. 그 분노는 뭐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거고 나를 쫓아내 예. 뭐 이런 것이었고 공포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나 잘못하면 이게 이제 일반인이 됐는데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내란죄가 인정되면 나는 사형 내지는 네. 무기 내 평생 감옥에 있을 수밖에 네. 없을 수도 있고 또 아니 뭐 내 아내도 보면 이제 뭐 계속 공격을 받아서 우리 집안 전체가 네. 풍비박산이 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공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분노대로 하자면 내가 원하는 후보를 내가 밝히고 심지어는 뭐
나가서 막 연설도 하고 뭐 이러면서 나 억울해 여러분 나 예. 해주세요 뭐 길거리에서 뭐 모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예. 그렇고 싶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할수록 차기 정권 재창출은 완전히 물 건너간다는 예. 걸 본인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포가 그 분노를 덮어버릴 경우에는 그렇게 보시는군요. 야 그러면 이거 내가 여기서 괜히 섣불리 예. 끼어들고 엉뚱한 소리 했다가 재판에서도 더욱더 나빠질 뿐 아니라 그다음에 판결을 받은 다음에도 예. 아마 다음에 어떤 정권이 들었든 내가 사면이라든가 복권이라든가 적어도 정상 참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물 건너가 버릴 것이다 예. 라는 그런 공포감이 있을 거예요. 부인도 그런 얘기 안 하겠어요. 여보 당신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그럼 잘못하면 우리는 완전히 죽어. 이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포가 자제를 시킬 것이다. 예, 대통령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 전 뭐 제가 보기에는 바로 태세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예. 그분을 지지하거나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들도 지금 손현보 목사도 지금 당장 5일날 하려고 했던 그 행사 취소하겠다라고 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정광훈 목사도 보니까 이거 절대로 물리적 충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이런 얘기해요. 왜? 정광훈 목사도 잘못하면은 뭐 여러 가지 형사적인 예. 문제가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뭐 태세 전환이 빠르게 빠를 이루어질 것이다. 것이다. 전체에 걸쳐서요. 당 안팎 전체에 걸쳐서. 원래 예. 정승집 예. 개가 죽으면 예. 그 상가가 북적북적되고 정승 본인이 죽으면 팔이 날린다고 하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런 것과 비슷하게 될 겁니다. 뭐 예. 바람과 풀에 대한 비유도 있지만 예. 풀보다 먼저 누울 겁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아니 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권력의 풍향에 민감하고 예. 또 전략적 선택을 나름 해왔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을 초토화시켰던 윤석열 같은 사람을 예. 후보로 데려와서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만들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준석 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탄핵에 찬성하고 탈당했던 사람을 당 대표로 만들어서 대선 한번 이겨보겠다. 예. 근데 이런 전략적 선택을 해왔던 정당인데 이제 그런 전략적인 감각이 지금도 남아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 사이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뭐 전광훈 예. 또 뭐 누굽니까 전한길 예. 막 이런 사람들이 신인까지 들어와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예. 좀 이게 극우화되고 정치적 이성을 잃었다. 최근에 그런 진단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회복이 될 건가? 이게 하나의 이제 관측 포인트고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분노보다 공포가 더 이제 지배적이 되면 움직이지 않을 거다. 저는 그건 굉장히 설득력있는 얘기라고 예. 생각해요. 예. 저는 그분의 무슨 절제와 이성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겁이 나면 안 움직일 거예요. 예. 근데 지금 객관적으로 겁날 만한 상황이에요. 예. 본인이 감당해야 될 사법적 리스크가 너무 커요. 예. 이게 내란죄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 불소추 특권 사라졌기 때문에 다른 수사, 다른 기소 다 들어갈 거고 부인이 굉장히 위험해졌어요. 김건희 씨가.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 구속돼 있으면은 적어도 김건희는 구속은 피할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예. 서로 다른 그 혐의로라도 동시에 구속은 안 시킵니다. 그 관행이죠. 그 약간 그런 거죠. 예. 근데 지금 석방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김건희 구속 위험성이 굉장히 커요. 본인들 모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윤석열이 절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의총에서 아까 끝나고 위험천만한 이재명한테 나라를 맡길 수 예. 없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과 대선을 굴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 이재명은 안 된다예요. 예. 여기에 있어서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들 간의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2번이나 탄핵당한 정당이 위험천만할까요? 아니면 이재명이 위험천만할까요? 예. 이게 이제 객관적 시각이에요. 국민들 봤을 때. 예. 그러면 먼저 단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이제 국민의힘의 그런 지난 그 말하자면 정치적 비극과 근데 지금 단절이 안 돼요. 그래서요. 단절하고 예. 뭐 변화하고 예. 쇄신하고 이래야 되는데 예. 완전 차별하고 단절하려면 예. 제일 먼저 윤석열부터 끊어야죠. 그렇죠. 출당. 아니 본인이 저 스스로 탈당하면 모르겠지만 아니면 출당.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시켰어요. 탄핵되고 예. 이틀 만에인가 예. 3일 만에. 근데 그거 지금 할 수 있느냐. 예. 지금 강성 지지층들 눈치 보잖아요. 전 박 의원님 말씀하고 아까 김 의원님 말씀이 굉장히 어떤 설득력은 있는데 거꾸로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 뭐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포 때문에 가만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박 의원님도 논리를 쫙 보면 그렇게 갈 것 같은데요.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요. 가만히 있으면 차별하려고 그러고 출당하라 그러고 뭐 이럴 텐데 자신이 누구를 선동하고 누구를 부추겨서 자신의 어떤 중심에 힘이 계속 맴돌아야지 내가 안전할 거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역으로. 수 있죠. 예. 가만히 있다 보면
분명히 대선 치르려고 나 뭐 한동훈이 막 올라가고 이러면 나 이것도 나 괴롭히겠는데 하면 살기 위해서 공포 때문에 오히려 막 선동하고 유튜브 나가서 막 떠들고 이게 오히려 그 공포 때 사람이 더 간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정치적인 세가 있으면 뭐 수사를 좀 피하거나 예. 뭐 이럴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예. 달라집니까? 그리고 이미 다 혐의 내용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 가만히 있으면 더 할 거라는 공포가 있을 거란 말이죠.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아니에요? 않은데 이게 오히려 뭐 사법이나 이런 데 몰리면 예. 어디로 나가야 마음이 편해요. 예.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를 내야. 예, 그렇죠. 전 예. 당해봤잖아요. 예. 당하니까 혼자 있으면 너무 괴롭고 공포스럽고 예. 고독하고 예. 이런 게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계속 압박은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스팔트로 나갔거든요. 예. 그 아스팔트로 나가면 제 목소리 하나에 환호해 준단 네. 말이에요. 지금 김용현이 하고 있는 걸 보면 예. 딱 그거거든요. 예. 옥중 선동 정치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구구 집회가 있으면 항상 메시지를 내고 예.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예. 공포를 이거를 헤쳐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윤석열이 더 잘 알겠죠. 예. 윤석열 본인이 가만히 있으면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당한다라는 예. 걸 잘 알 거예요. 그러면 지지세가 있을 때 내 목소리를 내고 예. 그리고 내가 정당을 어떻게 움직여보고 예. 이런 생각들을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하겠죠. 예. 제가 보기에는 예. 아니 그 인간의 이제 심리적인 그래서요. 것들이 있는 예, 거예요. 이해는 되는데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윤석열이 공포 때문에 이제 자제할 것이다, 절제할 것이다라는 이 김용현을 간접적으로 봤을 예. 때는 이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저항을 해야 되는데 그 네. 저항이 어떤 수단을 통해서 할 것이냐. 이 부분만 저는 남아 있다고 보거든요. 예. 예.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예. 메시지는 더 이상 먹히지 않습니다. 예. 그동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탄핵 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고, 예. 그래서 세를 더 많이 모으면 계속 그 지지자들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우리가 길거리에 많이 나가고 지지도가 올라가면 그러면 다 헌법재판소는 손들 수밖에 예.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거기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김용현 장관도 그런 얘기들을 했던 것이죠. 제가 예. 보기에 더 이상 김용현 장관 메시지 나오지 않습니다. 예.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선배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 얘기는 뭐냐면 예. 지금 헌법재판소는 이미 결론이 나왔잖아요. 예. 그건데 자기가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가고 예. 그다음에 어찌됐든 특검이 들어갔든 뭐가 탄핵이 들어갔든 뭔가가 이루어질 때 예. 결국은 어디를 잡아야 되느냐. 그럼 당이잖아요. 국민의힘을 예. 잡아야 되는 거고 이제 마지막 남은 카드는 그거에 이 국민의힘을 비르는 것밖에 없어요. 예. 의원들이 그나마 뭐 김건희 특검, 명태균 특검 다 들어왔어도 예. 일관되게 반대를 했잖아요. 예.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윤석열이 유일하게 잡을 수 있는 카드는 그것밖에 없다. 예. 근데 지금도 지지율이 좀 받쳐주고 있다. 예. 그런 상황에서는 이용하려고 하겠죠. 예. 그래도 나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예.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뭐 국민의힘이 얼마나 거기에 쫓아갈 건가. 예. 이게 이제 오늘 벌써 나경원 의원이 네. 나는 윤석열 지키러 나간 게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지키러 나갔다. 그랬습니까 오늘? 이렇게 바꾸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사실 예, 뭐 웃으면 안 되는데. 아니, 참. 그동안에 보면 체질적으로 예. 그런 분들이 변화가 굉장히 빨라요. 예. 게다가 나 의원이 오늘 그 말씀을 했군요. 게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윤석열 결정적 차이가 뭐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말 자기 개인의 팬덤이 있습니다. 예. 오랜 정치 예. 또 아버지 후광 예. 그 팬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어쨌든 대구경 네. 지역이나 이런 데서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리에 나와 있는 한남동 관저 앞에 오늘 몰려갔던 그 사람들이 윤석열 개인 팬덤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건 어쨌든 이 정치 구조가 빚은 예. 그런 산물이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재명은 안 돼. 예. 뭐 이런 어떤 거부감의 표현인 거지.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예. 아무 실질적 권한이 예. 없고 또 결과적으로 이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12월 3일 날 난데없이 저 계엄을 안 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을 일이 일어나고 이걸 겪고 있는 거잖아요. 때문에 조금 시간이 가면 예. 더 흩어지게 돼 있다. 예. 그러면 국민의힘도 더 이상 무슨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를 가지고 할 저는 이유가 박 의원님 없어요. 말씀은 앞부분은 다 동의를 하다가 갑자기 뒤에 가면 그런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공포의 입장에서 보면 가만히 있으면 흩어져 버릴 것 아니,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윤석열이 어떻게 생각을 하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국민의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계속 윤석열하고 관계를 가져갈 건지 아니면 이걸 끊고 단절할 건지. 근데 국민의 입장에서도 제가 하나만 여쭤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이 가만히 있다가 팬덤도 흩어지고 다 해서 자기가 그냥 소멸돼 가는 것보단 이거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누굴 자극하고 공포를 조장하고 선동하고 이러면서 자기의 중심의 어떤
힘의 어떤 근원이 유지돼야지 당도 자기를 안 버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든 뭐 박원석 전 의원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지자들이나 당에서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하잖아요. 예. 당은요 예. 무지하게 냉정한 곳이에요. 예. 곧바로 손절하는 곳이에요. 아, 그렇게 갈 것이다.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예.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좀 어려워졌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돌뿌리에 채여도 다 노무현 때문이야. 예,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얼마나 냉정하게 예. 노무현 대통령 멀리했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진보 언론들이 다 진보의 수치라고 기사 썼잖아요. 예. 칼럼 쓰고. 예. 그 박근혜 대통령 안 그랬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어려워지니까 당장에 야 빨리 나가세요. 이렇게 예. 얘기했는데 예. 이번 상황이 좀 다르긴 달라요. 예. 왜냐하면 본인이 막 나서서 싸우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지지자들을 길거리를 끌어 모았기 예. 때문에 좀 다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래도 당의 본질상 예. 당이 승리하지 않는 지도자, 패배한 지도자에 대해서 관대한 줄 아십니까? 예. 냉정하고 잔인해요. 출당시키고 냉정하게 갈 것이다. 아니 출당시킬지 안 시킬지 모르겠어요. 예. 의미가 없어요. 별로.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는 게 뭐 예. 당적을 아니 갖고 출당 시켜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좀 뭐 그거는 그 한동훈 대표 있을 때는 바로 탈당을 요구했고 안 하니까 출당시키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 우리가 쫓겨났지만 어쨌든 그렇게 요구를 했었어요. 예. 근데 지금 뭐 당적을 갖고 있든 뭐 아니든 예. 출당시키든 상관없이 아마 바로 잊혀진 존재로 갈 거예요. 아, 그 그렇게 보시는 당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지나면 아주 극소수에 이 사람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진짜 그러니까요. 찐윤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제가 아까도 드린 질문인데 그럴까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런 공포 때문에 오히려 더 그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거리에 나가고 유튜브 나가고 이러지 않을까 아니 뭐 싶다는 유튜브까지는 거지.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당을 예. 방패막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할 거예요.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출당을 결국에는 검토 안 할 수 없을 거다. 예. 아니 왜냐하면 뭐 윤석열 방패막이 될 수는 없지 네.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예. 지금 당내에서도 출당 얘기가 나올 거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단절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선택해서 하는 거지. 예. 아 윤석열 입장에서 단절 안 하고 싶죠.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예. 뭐가 있어야 예. 되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어차피 거긴 끝난 거고 예. 정치적으로 그걸 붙잡고 있을 거냐 예. 아니면 그것과 관계를 끊을 거냐 국민의힘이 예. 선택할 몫이다. 예. 제가 드린 말씀이 이겁니다. 제가 다음에 여당- 후보가 되면 누가 예를 들면 대선 후보가 예. 됐다고 쳐보세요. 그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끌어안고 가겠습니까? 제가 국민의힘 상황 관련해서 각자 말씀하고 계시니까 속보 하나 전해드리면요. 80석 때도 탄핵파와 함께 못해. 제목입니다. 분열하는 국민의힘. 당이 80석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탄핵 찬성파와 같이 할 수 없다. 지도부 차원에서 조치해야 한다. 이거 심각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윤상현 의원이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던 예.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총에서 네. 의총에서. 근데 네. 의총장 갔다 온 의원들하고 제가 통화를 해봤거든요. 예, 예. 그랬더니 처음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오늘 아주 무지하게 심각할 줄 알았는데 예. 가보니까 몇 사람 제외하고는 예. 아주 조용하더라. 예. 여기는 지금 언론에 나오는 얘기들이 예. 있잖아요. 나경원 의원이 했던 얘기. 예. 뭐 나는 뭐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길거리를 나섰다. 예.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김기현 의원이 야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는 뭐 정권 못 잡게 생겼으니까 패족이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야, 우리가 패족, 김기현 예, 의원이 그래서요. 패족. 의외였어요. 예. 뭐 이런 얘기 하는 예. 거. 그다음에 뭐 야 저 탄핵 시킨 사람들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 있고도 싶지도 않아. 그게 김나윤이에요. 예. 예? 김나연, 예. 그 김기현, 예. 나경원, 윤상현 예. 이분들이 한 얘기들이에요. 예. 다른 사람이 한 얘기들이 아니에요. 예. 이 사람들은 어차피 지금까지 해왔던 그 관성에 의해서 이분들은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그 끈으로부터 이분이 날아갔지만 자기들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나머지 80석은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같은 뭘 입장을 따라갑니까? 자기들 살아야지. 아니 이번에 보세요. 예. 이번에 부산 교육감 선거하고 거제에서 시장 선거하는데 이제는 뭐 영남 자민련으로 쪼그라들게 예. 생겼다고 그랬는데 영남도 다 무너지게 생겼는데 그분들은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예. 야, 이대로 가면 우리 다 죽겠다. 예. 여기서 이 사람들 말 듣고 윤석열 대통령 껴안고 가다간 우리 다 죽겠다. 그 김나윤이란 분들이 소수파가 급속히 소수파로 전락할 것이다. 아, 저는 그렇게 될 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부연님 동의하세요? 저는 이렇게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예. 이제 박근혜와 같냐.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국조특위를 하면서 예. 이번 내란과 관련된 국조특위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윤석열이 갖고 있는 카드가 너무 많다. 예. 그래서 이제 국힘을 흔들 정도 있는 카드도 예. 갖고 있을 거로 저는
믿어 의심치 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의 당대표들 날아가는 걸 한번 보십시오. 예. 뭐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날아가고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럼 박근혜 때하고는 완전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란 인물 예.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이걸 알 수가 없다라는 예. 거예요. 왜 김기현은 SNS를 통해서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예.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원하는 사람이 이제 당대표가 되고 이러는 것들이 단지 자리를 유지하고 있대서 되는 건가? 네. 아니면 또 다른 뭔가가 있느냐? 네. 그리고 이제 국무위원들이나 이제 국민의힘 위원들이 이제 특위에 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예. 윤석열은 갖고 있는 약점을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약점들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의심을 하게끔 만들더라니까요. 예. 예, 그래서 박근혜가 탄핵됐기 때문에 뭐 이게 다 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윤석열은 벌써 버려도 벌써 버려야 될 사람인 게 뭐냐면요. 늘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 국민이 다 받고 예. 세계 시민들이 다 이걸 예. 시청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살리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1심 단결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과연 뭐에 기초할 것인가 이런 네. 것들을 근데 이제 살펴볼 필요는 예. 있다. 탄핵이 됐다는 건 현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 예. 머물러 있어 봐야 국민의힘에 득될 게 요만큼도 없기 때문에 예. 냉정한 판단을 할 시간이 왔어요. 네. 그리고 과거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그런 판단을 해왔던 정당입니다. 물론 그때에 비해서 이제 당이 많이 망가졌어요. 예. 그런데다가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전부 추풍령 밑에 있다 보니까 네. 추풍령 위를 잘 생각을 안 해요. 수도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들은 공천만 받으면 또 당선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조적인 약점이에요. 네. 국민의힘이 갖고 네. 있는 수도권의 의원들이 거의 없어요. 네. 다 원외들만 있고 그러니까 원내가 중심이 돼서 의사결정을 하면 계속 그런 의사결정을 네.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한계를 어떻게 넘어설 거냐. 이건데 결국에는 저는 이제 경선 갈 거고 예. 뭐 시간도 없잖아요. 4월 말이나 5월 바로 초까지 후보 들어가겠죠. 선출해야 예. 되고 경선 과정에서 일종의 이제 윤석열 이후에 국민의힘의 진로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후보들 간에 치열하게 뭐 논쟁도 예. 하고 경선을 하겠죠. 거기서 만약에 적어도 탄핵에 찬성하고 예. 계엄에 반대했던 후보나 세력이 당의 중심이 되면 회생 가능성이 있고 예. 그게 아니고 탄핵에 반대하고 뭐 윤석열과의 관계를 못 끊는 사람이 후보가 되면 그 전망이 없는 거죠. 그 정당은. 예. 시간은 한 1분 남았는데 제가 궁금해서 정말 아까 그 나경원 의원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좀 해석 좀 해주세요. 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말 바꾸기인 건 알겠어요. 아니 좀 김 의원님 같은 당이시니까. 같은 당 맞아요? 아니 정말 뭐 최소한의 논리적 구조는 있어야 되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아니, 근데 저는 뭐 그게 말이 되나 싶은 생각이 예. 들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계엄을 한다는 얘기도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그래서요. 그 자유민주주의 계엄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죠. 근데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길거리에 나섰다는 말도 그 뭐 김현님 대통령 모르시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맞지 못지않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뭐 모르는 같이 모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그냥 물어보지 마세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 분이었습니다. 부승찬, 박원석, 김정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